어린 시절을 지나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선 어떤 고민을 하셨나요? 저는 여자라서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뭐를 해야 되지가 굉장히 제일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도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평양에 아시겠지만 그 이제 배치를 국가에서 해주잖아요. 배치를 받을 수 있는 게 버스공장 사업소 그 차표 판매원, 버스권 이렇게 막 모으는 그런 버스 차장, 그리고 그 상하수도 사업소 노동자, 다 이런 쪽에만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나는 전혀 그런데 가기는 정말 싫은데 만약에 내가 거기를 배치를 받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아가씨 때다 보니까 항상 뭔가 그 막 새로운 것, 그리고 이쁜 것, 그리고 멋있어 보이는 것, 이런 것에 굉장히 진취성이 강해가지고 군복을 입어볼까? 아니면 뭔가 어디 특별한 곳에 들어갈까? 아니면 아예 이렇게 뭐 돈을 만질 수 있는 그 이제 봉사업계 이런 데 들어가 볼까? 막 별의별 고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졸업하면서 제가 학교 때 최근에 사상부 비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전선동의 제1선에 서 있던 사람이라 애들 이제 군대 나가는데 제가 되게 일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산업 부비서, 그 부비서를 하다 보니까 항상 애들 앞에 나가서 장군님 지키는 군대가 되자 막 이러면서 열띤 막 토론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다 얘기를 해놓고 나만 쏙 빠져가지고 다른데 무슨 어디 봉사업계 들어가서 예쁘게 화장하고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거 하기는 조금 내 이게 체면상 자존심상 이게 용납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군사동원부를 찾아가요. 저 군대 나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사군단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 시군사동원부에서 이제 옥가 과장이 내렸다가 무력부 옥가에 이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건이 옥가로 다 넘어가는 바람에 제 문건이 이제 붕 뜨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은 이 전산 이런 게 안 뜨지 않습니까? 이 문건만 빼면 그냥 땡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회다 싶으니까 그 군사동원부 부장 그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은인 같으신 분이었어요. 여자가 군대 나가서 뭐 하냐. 그냥 그 성질머리 다 베리고 온다고 그러시면서 너 그냥 군대 나가지 말고 거기서 군무자 편제에 약간 그 펜글 쓰는 서기관을 구한다는 그거를 거기다 싹 넘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본의 아니게 전혀 상관없는 연락서 그 계통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이제 펜글로 서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펜글 때문에 2년 동안을 거기서 일하다가 갑자기 이제 편제가 없어지면서 결국에 해외 나오는 거기를 선택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종착지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외로 나가는 길만이 살 길이다는 정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나만의. 그럼 같은 여성으로서 한수혜 씨의 친구분들은 졸업한 뒤로 어떻게 되셨나요? 처음에 그 이제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여자들은 이제 대학 갈 확률이 일반 학교에서는 정말 적거든요. 특목고 뭐 이런 일거등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특히 또 여자들이 대학 진학률은 거의 막 20%, 10% 미만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 아직도 이제 북한 사회는 그거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친한 친구들 중에는 졸업하면서 그거 전문학교라도 가고 싶다고 해서 그 예비시험을 보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학교 이걸 받아왔더라고요. 내 친구 중에 향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향미가 걔가 눈이 이렇게 커요. 소눈처럼 맨날 얼음판에 자빠진 소눈이라고 계속 그 널려줬었는데 향미가 나한테 딱 오더니 너무 실망한 목소리로 수혜야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난 이 전문학교는 못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철도 전문학교.
그리고 이 옆에 친구는 화학전문학교 이런 걸 받아. 너무 거기에 누구도 안 가는 학교가 이제 많이 이제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걔네 다 포기해서 안 가겠다고 하고, 그 친구는 향민은 어디에 갔냐면 북한의 그 김일성 광장 주석단 있지 않습니까? 그 주석단 청소하는 친구들 그거 다 옷가잖아요. 걔는 거기에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대학생 저고리 치마 이렇게 입고 그 포도머리 파마하고 거기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예쁘게 생겼던 친구라서 향미야 너 여기 갔구나 라고 하니까 아 그래도 내가 학교 안 가고 여기 온 게 정말 다행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일을 잘하면 입당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자기가 이제 진로 고민을 끝냈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리고 굳이 또 그 전문학교에 간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래도 상급학교 가고 이러니까 너무 부럽다고 했는데 결국에 정착점을 보니까 그 친구들 학교 졸업하고 그때 다시 시작하고, 원래 그냥 사회로 나와서 바로 이제 그 사회생활 시작한 친구들은 벌써 치고 올라가고 이게 돼가지고 학교 다녀서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 나이 때 친구들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될 대로 되라지. 그냥 마주치는 대로 그냥 나한테 오는 대로 주어진 운명대로 그냥 뭐 산다 뭐 태어난 김에 살아보자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회에서 내가 뭐를 더 해서 어떻게 발전해야지라는 이런 희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뭐 이런 거였던 거죠. 전 그냥 요 상황만 모면하면 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가지고 시키면 하고 욕 안 먹으려고. 내가 이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충성해라 너무 옆에서 그러니까 계속 명령을 하니까 충성하는 척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충성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가만두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코끼 망가지 뭐 어디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는 그런 것 같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뭐 북한 사회가 저한테 제 삶에 이득을 준 건 단 한 개도 없거든요. 항상 국가는 저한테서 뭘 뺏어가고 저를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존재였어요. 저는 원래 국가가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존재?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알았거든요. 아, 국가라는 게 국민의 안전과 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그거를 느꼈는데 북한에 살 때는 그거 전혀 몰랐거든요. 왜냐면 내가 태어나서 본 세상이 그 세상이라 어디 비교할 데도 없고 비교 대상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딱 요 동그란 그 우물 그 테두리 안에 그 하늘밖에 못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이렇게 살다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국가가 뭐 TV에서 맨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행복해요람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국가가 나한테 뭘 당이 나한테 뭘 해준 거 있나? 아니면 지도자가 나한테 뭘 해준 거 있나? 그 생각해보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키운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한 18살쯤에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그때부터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런 애를 이제 해외에 내보내다 보니까 누구보다 빨리 눈이 트인 거죠. 그걸 해외에 나와서 보고 나니까 그때 내가 생경 충성을 했구나로 보이는 거죠. 네, 그게 판단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그럼 충성을 외치는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나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이상하게 봤지 그 사람이 정말 충성심이 높아서 저 사람을 인정해줘야지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대다수의 거의 한 90% 80%의 사람들은 저 뭐소리야 왜 저렇게 중불나게는 짤까닥 혁명의 원수다 막 이런 얘기를 했지 저 사람 진짜 저 인정하고 내가 본받아야 됐다 이런 생각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예.